간밤 나온 해외 뉴스 2분과 하나씩 팩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해외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와 북부 체르니히우에서 군사활동을 크게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표는 간밤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평화협상 뒤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회동할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시간표 작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현지 시간 29일 장 마감 후 회계연도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 14센트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상회하며 실적 발표 이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식은 시간외 거래에서 4.4% 상승한 $85.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48,000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6만 달러 중반대에서 고점을 찍고 급락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17%의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 한때 역전됐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역전된 것은 지난 2019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협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자산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오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흐름이 지금 좀 금융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간밤 금융시장 좀 흐름 좀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이 계속 진행됐었고 좋은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영토 문제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쟁 축소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협상 타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협상 기대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유럽 시장이 환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산의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독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 지수를 보시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락을 시작을 해서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고점 대비해서 자그마치 23.6%나 하락을 했고요. 지금 많이 되돌렸는데 이 하락폭에 약 60% 정도를 되돌렸고요. 약 바닥 대비해서 19%나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미국의 S&P 500이 마이너스 14.6% 하락을 하고 60%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과 비슷한데 어쨌든 변동성과 반등폭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속 말씀을 드리지만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유럽이 지금 이 전쟁으로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결국은 독일을 위주로 해서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꼭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을 보시면은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급감을 했고 또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유럽 시장에 영향을 받았고 여기에 따라서 또 유로화도 굉장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추세선을 한번 보시면은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지금 협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구간 동안에는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다면 추가적으로 달러 대비해서 유로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추세가 나온다면 또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나온다면 유럽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특히 독일 지수도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유럽에 대한 투자를 글로벌 전체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5%, 많이는 10% 정도는 꼭 들고 가는 전략이 좋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럽발 강세장이 예상되니 유럽 비중을 조금은 확대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요. 일단 반도체발 훈풍이 예상되는 국내 시장인데 여기에다가 또 뉴스가 하나 더 있었죠. 한국의 인수위가 삼성의 TSMC 수준의 반도체 지원을 검토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훈풍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게 보고 있고 제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가져가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자, 지금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의 헤징 업종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유발되고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의 가장 핵심 축에 들어가는 것이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반도체는 지금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요의 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 반도체 산업의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없다. 뭐 이런 경쟁력을 승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마이크론 실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이 노란 선들이 보시면 이 선이 이제 예측치였어요. 근데 지금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훨씬 예상치보다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은 EPS가 1.98달러인데 실제는 2.14달러가 나왔고 매출은 75억 3억 달러, 75.3억 달러 정도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77.9억 달러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도 2.74%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 시간 외에서 4%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적절한 가치가 얼마냐라는 게 중요하겠는데 가이던스도 좋고요. 마이크론의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들여다보면 PER이 8.9배인데 내년에는 6.5배로 떨어질 겁니다. 그만큼 이익 증가율이 높다는 얘기죠. PBR도 1.6배에서 1.3배로 떨어질 것이고요. 자기자본 이익률은 자그마치 23%나 되는데 26%로 급등을 더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들여다보는 적정 가치를 잔존 가치 모델로 돌려보면 195달러나 됩니다. 즉 상승 여력이 140%나 된다. 뭐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이죠. 여기서 또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뉴스가 나왔는데 한국의 인수위가 삼성의 TSMC 수준의 지원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반도체 강대국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의 미래는 밝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반도체 ETF의 상승 여력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상승 여력을 구해보면 세 자릿수가 넘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TSMC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으로는 약 한 45%, 70%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저 가격이 목표가가 아니고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수급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또 미국도 심지어는 아주 큰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 현재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력도는 정말 높고 그 업종 안에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정말 꼭 종목에 대한 투자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지금 여전히 좀 긍정적인 산업이다라고 좀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뉴스도 터치해 보도록 하죠. 자,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48,000달러를 회복을 했는데요. 뭐 원유 결제, 준비 통화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제도권화 뉴스가 지속이 되면서 일단 고점을 회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점에서 상승 랠리를 계속할 수 있을지 관련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예상대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의 가격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만큼 이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우선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것은 작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두 번의 큰 폭의 변동성이 있었죠. 그리고 올해 연초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드디어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금이나 은 같은 다른 대체 자산이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투자가 또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미국의 이 M1 증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화 증가율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연간 단위로 12%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뭐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던 때 이후 보통 대체 자산이라고 하면 금이나 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었지만 최근에는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쪽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이쪽으로서 거래가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많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고 질문을 했었을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체 현금을 보통 포트폴리오 운영할 때 10에서 20% 정도는 들고 가거든요. 근데 그 현금을 가상화폐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는 이런 대체 자산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나라는 얘기를 항상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금, 은, 가상화폐 이 세 개를 다 더했었을 때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약 10% 정도는 최소한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장단기 차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당히 이 매크로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진짜 전략에서 김선영 대표가 이런 자세한 내용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매크로를 잘 이해를 하시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투자의 핵을 좀 짚어보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현금 비중 내에서도 좀 어느 정도 가상자산의 비중을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뉴스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시간이었어요.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